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쿨롱의 법칙에서는 힘이라는 걸 배웠고요. 힘이라는 것이 나타난 게 전기장의 세기예요. 전기장의 세기는 힘이에요. 전기장의 세기는 힘에 플러스 1쿨롱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힘을 얼마나 느끼는가를 알면 어딘가에 전하가 있겠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하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그 힘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Q라는 쿨롱을 가지고 있으면 Q라는 쿨롱 곱하기 전기장의 세기만큼의 힘이 느껴진다 하는 거예요. 원래 정의되기를 이렇게 정의됐죠.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정의된 거예요. 그러니까 Q로 나눴으니까 몇 쿨롱에 대한 겁니까? 1쿨롱에 대한 거죠. 1쿨롱이 받는 힘, 이런 의미로서 이 단위가 뉴턴 파 쿨롱이란 단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1쿨롱에 받는 힘, 그게 전기장의 세기의 원래 정의입니다. 그 정의에 의하면 힘이 저렇게 될 텐데 힘이 있다면 그 힘이 어떤 방향으로의 성분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벡터 물리량이니까 어떤 방향으로의 성분이 있을 테고, 그걸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는 3차 공간에서는 성분 3개로 나타내야 그 물리량이 직접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L이라는 방향, 어떤 라인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의 성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힘에다가 방향 성분을 내적하면 그 방향 성분이 되지요. 그건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전기장의 세기가 있는데 그것의 X성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AX를 내적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 단위 벡터를 내적하면 그 방향의 성분을 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의 힘의 성분 이런 얘기고, 그랬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이제 할 것이냐 하면 그것을 말하자면 그 힘을, 이게 그 힘의 성분이라고 한다면 이 A라고 표시된 것은 여러분의 책에 뭐라고 쓴 거예요? 영어로 쓴 걸 한번 읽어보세요. A가 왜 나왔어요? applied. 뭐 하기 위해서 applied야? 그 앞에 네? 그거 말고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를 극복하고 이런 말 없어요? 그죠? 네. 극복하기 위해서 전기장에 의해 가해지는 그 힘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예요. 힘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보이죠?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힘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힘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면 이것을 이쪽으로 끌고 오려고 그러면 반대되는 힘을 작용시켜야 된다는 의미로서 applied라는 말을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applied라는 A라는 첨자를 써서 그 전기장의 세기의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여가는 힘을 적용한다. 이거 벗으면 이게 또 마이크가 안 되는구나. 더워요 벌써. 바깥은 추운데. 자, 그래서 이제 그 힘을 이용해서 결국 무엇을 표현해 본 거냐면 마지막 줄에 있는 대로 그 일을 해줘야만 결국은 말하자면 그 힘을 이겨내고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니까 그때 일을 얼만큼 하는가에 지금 이제 그 마지막 식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써놓는 바람에 괜히 이제 조금 쓰기가 민망한데 어쨌든 이제 이거 살리기 위해서 여기다만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결국 요런 개념 속에서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AL이라는 방향으로의 힘이 얼마냐 그러면 이 F에 여기서는 F가 결국은 QE가 될 테니까 L 방향으로의 힘의 성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힘의 AL 방향으로 방향 벡터와 내적한 것이니까 이게 이제 QE의
AL이겠다라는 것이고요. 요것하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줘야 되니까 그것을 FA 이렇게 썼어요. FA 이렇게 써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겁니다. 마이너스 QE의 AL 이 성분을 이렇게 쓴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한층 더 나가서 결국은 1이라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1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D work이라는 의미로서 W를 썼고요. D work이 FADL만큼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서 DL만큼 움직였을 때 이런 뜻이에요. DL만큼 움직였을 때 얼마만큼 일을 해줘야 되는가 또는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가. 일을 하려면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잖아요. 에너지하고 일은 이제 같은 개념이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뭘로 나타났냐면 마지막 식에 있는 대로 마이너스 QE에 DL 이렇게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힘이 작용하는 것에 힘을 이겨내면서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요. 그래서 요만큼 벡터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그 내적한 것만큼의 일을 해준 격이다. 이런 얘기. 일을 해준 격이다. 자, 그걸 이제 우리는 전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미 써놨기 때문에 이거부터 이제 먼저 설명하고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델 오퍼레이터라는 것이 미분 벡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공간 변화율 벡터죠.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의미라는 거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고 이제는 여러분이 익숙할 거예요. 단위가 뭐라고 그랬죠? 제일 쉬운 거부터요. 미터분의 1. 그죠? 미터분의 1인데 그것이 이것처럼 스칼라를 만나면 이런 모양이 되고 왜냐하면 스칼라는 성분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똑같은 성분의 X방향 변화율, 똑같은 성분의 Y방향 변화율, 똑같은 성분의 Z방향 변화율을 각각의 성분으로 하는 벡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레디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저기서 배우는 경사도라는 개념이에요. 경사도라는 개념, 영어로 말할 때는 그레디언이라는 개념으로서 표명이 된 것이고 이게 또 이렇게 그 벡터를 만나서는 연산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내적, 하나는 외적. 지금 우리는 내적은 관심 없어요. 외적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외적은 이걸 만났어요. 벡터를 만나서 외적을 하는데 이거는 성분이 3개 있단 말입니다. 3개 있는 것 중에 이것도 공간 변화율인데 이때는 그 회전하는 공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Z 성분의 Y 변화율하고 Z 성분의 X 변화율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말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시 봅시다.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면 X 성분도 있고 Y 성분도 있고 Z 성분도 있어요. 그럼 이것의 변화율이 X방향 변화율도 있는 거고 Y방향 X 성분의 Y방향 변화율도 있는 거고 이건 일단 지웁시다. 이미 확인을 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 성분의 Z방향 변화율도 있는 거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Y 성분의 X방향 변화율 Y 성분의 Y방향 변화율, Y 성분의 Z방향 변화율 이것도 마찬가지로 Z 성분의 X방향 변화율, Z 성분의 Y방향 변화율, Z 성분의 Z방향 변화율 이렇게 6개의 방향 변화율이 있는 거라고요. 결국은 벡터 세계에는. 그런데 요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여기 안 나왔지만 이거 3개, 요렇게 3개는 요곳에 사용되는 거지요. 이건 이제 발산 성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발산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들. 나머지들은 외적이죠.
회전 성분이라고요. 그 회전 성분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Z 성분의 지금 이거부터 봅시다. X 성분의 Y 변화율하고 Y 방향 변화율하고 X 성분의 Z 방향 변화율 어디 나와요? X 성분의 Y 방향 변화율하고 X 성분의 Z 방향 변화율이 이렇게 사용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들이 어떤 의미냐면 YX가 역방향이고 Z 성분이어야 되는 건 YX가 역방향일 때 마이너스 성분으로 된다. 이렇게 우리는 외웠어요. 그죠? 기억납니까? 이거는 Y 성분이니까 ZX가 순방향이니까 플러스로 작용을 한다. 이랬다고요. 또 여기는 네모로 표현합시다. 그러면 Y 성분의 X 방향 변화라고 Y 성분의 Z 방향 변화인데 이건 플러스 성분이에요? 마이너스 성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죠. XY니까 순방향이니까 플러스 Z 성분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맞죠? 플러스 Z 성분.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게 사용됐고 이거는 ZY니까 역방향. 그래서 무슨 성분이요? ZY 빼놓고 X 성분 해서 이렇게 된 ZY니까 요게 X 성분 해서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요거하고 요것이 회전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XZ는 역방향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Y 성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Y 성분 여기 있어요. 그죠? 이거는 YZ니까 순방향. 밑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YZ니까 순방향이니까 X 성분 이렇게 되어서 여기 6개 성분이 이렇게 사용됐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고요. 이제 이럴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조차 여러분이 차버리면 안 돼요. 어쨌든 이것처럼 발산 성분이 있고 이것처럼 그 회전 성분이 있는데 어쨌든 회전 성분을 가지고서 회전이라는 게 정해되는 거고 그리고 경사도라는 개념으로서 그레디언으로서 이렇게 정해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때는 경사도가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의 값을 X방향으로 경사도가 얼마, Y방향으로 경사도가 얼마, Z방향으로 경사도가 얼마 그게 모여야 경사도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 가지를 다 해본 셈이에요. 결국은 요거가 그 델 오퍼레이터가 스칼라 물리량 또는 벡터 물리량을 만나서 할 수 있는 연산의 전부예요. 자, 근데 이제는 뭘 할 것이냐 하면 이거하고 이것의 짬뽕. 이걸 먼저 구한 다음에 이게 먼저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먼저 구한 다음에 이 회전을 구하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지금 쓰다 말았어요. 마지막 성분을 쓰는데 지금 저 시스템이 작동돼 가지고 이렇게 쓰다 말았지만 역시 이거라고요. 요것만 이제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요것이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서 회전이니까 성분 중에서 Z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순방향으로는 XY죠. X 변화율 Y 방향 성분. 그런데 Y 성분이 뭐예요? 이게 먼저 구한 거니까 이게 Y 성분이잖아요. Y 성분의 X 방향 변화율이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2차 미분이 돼서 D 스퀘어 V에 원래 DY가 있었던 것인데 이건 이제 순서를 바꿨어요. 먼저 있던 걸 먼저 쓰고 DY였었는데 이번에는 뭐였었어요? Z 성분이 되려면 여기에 뭐가 오는 것이냐 하면 요게 오는 거죠. 요게. 요거. 그러면 Y 방향 변화율 있잖아요. X 방향 변화율 있잖아요. 여기에 X 방향 변화율이 온다고요. 자, 그럼 여긴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X 성분. 그럼 이게 X 성분이에요. 그죠? 그럼 X 성분의 2차 변화율이 될 테니까 이것에 원래 있던 건 X 성분이 있었는데 Y 방향 변화율이라고요. 그럼 Y 변화율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원래 하나짜리가 Z 성분이었어요. Z 성분을 Y 방향 변화를 구한 거죠.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요거는요. Y 성분을 이렇게 Y 성분을 Z 방향 변화를 구한 거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X 성분을 여기 X 성분 있잖아요. X 성분을 Z 방향 변화를 구한 거고요. X 성분을 Z 방향 변화를 구한 거고. 그리고 요거는 Z 성분을 X 방향 변화를 구한 거고. 그죠? 분모는 뭐예요? 다 똑같이 V의 2차 미분. 그잖아요. 분모는 쳐다볼 것도 없어요. 분자만 쳐다보면 어때요? 이거랑 같죠? 이거랑
같죠?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그럼 뭐예요? 뭐예요? 빨리 말해보세요. 꽝이죠. 꽝. 예? 꽝이란 말이에요. 꽝. 0벡터예요. 이게 0벡터라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항등식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항등식은 이렇게 여러분이 해보세요. 결국은 저게 왜 저렇게 될까 그걸로 고민하지 말고, 우리 지난번에 항등식 하나 증명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거 증명했죠. 이거 증명했다고. 이거 증명했죠. 복주머니 갖고. 그럼 복주머니 갖고 증명한 거고, 그게 답답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거 갖고 해보세요. 그러면 꽝이에요. 꽝. 왜냐면 어차피 뭐예요? 회전 성분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 발사 성분 구하는 거니까 구해보면 0이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0이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0이 되는 걸 알았어요. 그거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별것도 없고 결국은 뭘 구한 것이냐 하면 항등식 하나를 구한 것인데, 여러분이 이런 거 하는 걸 자꾸 그 게을리 하는 것 같아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다이버 컬 오브 그레디언 V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로 벡터다라는 것을 미리 하나 상정해 놓자고요. 미리 하나 상정해 놓자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전하가 느끼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해 줘야 되는 그 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걸 어플라이라고 그러고, 그걸 이용해서 델타 L만큼 움직여 가는데 일을 얼마만큼 해줘야 되는가라는 것을 추적했는데, 그게 결국 뭐였었냐면 QE의 DL이다. 그러나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다. 그게 뭐의 대가예요? 요거의 대가지. applied.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이렇게 내가 들어 올렸어요. 그럼 일을 해준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일을 해줬다고 표현하는 거죠? 중력을 이겨가면서 여기로 올려왔잖아요. DL만큼 움직였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힘이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면서 DL만큼 움직였다. 이게 work이라는 개념이에요. 일을 해줬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것을 지금 설명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페이지에 있는 것을 이해했다고 보고 전위차를 이제 정의해 봅니다. 전위차를 먼저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이라는 개념을 찾아가고 있는 건데, 전위는 뭐의 약자냐면 전기, 위치, 에너지의 약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안 쓰지만 중위, 그럼 뭘까요? 중위. 소위의 중위, 대위 밑에 중위예요. 중위가 뭘까요? 중력, 위치, 에너지. 그 똑같단 말이에요. 중력, 위치, 에너지가 있죠? 지금 보여줬죠? 여기에 중력, 위치, 에너지보다는 여기에 중력, 위치, 에너지가 높죠? 그죠? 높은 중력, 위치, 에너지에서 항상 뭐든지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이게 뉴턴이 발견한 거지만 사실은 그전에도 떨어졌다고요. 그전에 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전위라는 것을 찾아가는데 전위를 직접 안 찾아가고 우리는 전위차라는 것으로 출발을 해요. 전위차. 그리고 전기 위치 에너지는 이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을 영어로 말할 때는 그거를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포텐셜. 영어로 포텐셜 여러분 찾아보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사전에? 잠재력 이거죠. 왜 잠재력이란 말을 써서 위치 에너지를 쓸까요? 여기 에너지가 있는 건 분명히 아는데 잠재력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직 아무도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물체를 떨어뜨려서 수력발전소 같은 게 물이 떨어짐으로 해서 그 차이를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게 포텐셜이 있어요. 여기 잠재력이 있어요. 잠재력이 있는데 뭔지 모른다. 그걸 위치 에너지란 말로 포텐셜이라고 써서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말을 쓰는 거죠. 뭐라고 쓰는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력 위치 에너지가 있고요. 그 잘 아는 대로 그 중력 위치 에너지 그러면 뭐가 생략됐을까요? 그냥 포텐셜 앞에? 네? 그래비티요? 그건 명사고 비슷하게 말해서 그래도 좋아요. 그래비테이셔널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아니어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우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제 일렉트릭 포텐셜 이게 전기 위치 에너지예요. 그럼 뭐가 또 있을까요? 전기가 있으면 마그네틱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마그네틱 포텐셜 이게 있어요. 일렉트릭 포텐셜, 마그네틱 포텐셜. 그 포텐셜인데 지금 뭐 우리는 하나뿐이 안 배우기 때문에 그냥 포텐셜 디폴트로 포텐셜 그래도 이건 전기 위치 에너지라는 걸 알아요. 전기 위치 에너지. 그럼 이제 전위차는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차니까 차 이건가? 이게 차 포태고 할 때 차? 그건 아니에요. 차이 할 때 차. 이거 차 말고 무슨 다른 의미 있는 거 알아요? 아, 요즘 여러분 여기 한자 전혀 모르더라고. 자전 다음에 이게 나오면 뭐예요? 자전거에 이거 거자예요, 거자. 에? 근데 이걸 한자를 모르니까 자전차 이렇게 부르는데 자전거 그거 차 아니고 차이라는 의미로 potential difference 이런 것을 이제 정의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정의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potential difference를 먼저 정의하겠다.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아니까 사실은 위치 에너지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건 알죠. 왜냐하면 이거 위에 이게 있다면 이게 위치 에너지가 높아요, 이게 위치 에너지가 높아요. 이게 위치 에너지가 높죠. 그럼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먼저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위차의 정의해서 첫 번째 점전화 Q를 B에서 C까지 이동시키기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봅니다. 자, 그럼 이런 개념 속에서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요만큼 쬐끔 움직였을 때 일한 미소 1이잖아요. 미소 에너지 그걸 말하는 건데 어쨌든 B에서 C 이랬으니까 B에서 C만큼 가는데 이것이 모여서 B에서부터 C 가는데 일이 얼마나 되느냐? 그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썸이라는 개념이요, 인테그랄이라는 개념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요거를 인테그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Q2에 dL을 B에서부터 C까지 하는 것인데 이때 이것을 dL을 따라서 dL이라는 그 벡터적인 궤적을 따라서 B점에서부터 C점까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B점이 여기 있다 그러고 C점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든지 뭐 하여튼간 B점에서부터 C점까지 이렇게 궤적을 따라서 움직여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움직여 갈 때 적어도 Q는 변하지 않겠죠. 그죠? Q는 변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Q에 B에서부터 C까지 전기장의 세기에 dL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것도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전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경로를 따라가면서 변한다 이런 건 아직 안 배운다고요. 나중엔 변할 겁니다만은 지금은 안 변하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그냥 놔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분을 본다든지 이럴 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걸 늘 잘 따져줘야 됩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쨌든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 다시 확인 들어갑니다. 요 마이너스는 뭘까요?
이겨내면서 이거예요. 이겨내면서 즉 전기장의 세기에 반해서 영어로 말할 때는 이게 against라는 말이에요. against 반해서 against에 반해서 against의 반대말은 with예요. with 같은 방향으로 함께 그러면 with 써야 되겠죠? with against니까 전기장의 세기에 반해서 결국은 어떤 의미가 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전기장의 세기에 반해서 Q 쿨롱을 B점에서부터 C점까지 가져가 보면 포텐셜 디퍼런스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아니죠. 아직까지 포텐셜 디퍼런스가 아니라 전기장의 세기에 반해서 Q 쿨롱을 B점에서부터 C점까지 움직여가는 데는 결국 W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거죠. 그게 일해준 거니까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의 1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말았습니다만은 이게 1번이라고 그러면 2번에 가서는 이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고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이 경로 B에서부터 C까지 가는 동안 경로에 따라서나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이래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보존계라고 그래요. 보존계.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존계란 조건 밑에서는 보존계란 조건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이게 더 가겠죠. 뭐라고 가냐면 마이너스 Q2에 바깥으로 나가지만 결국 내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적을 하기를 B에서부터 C까지 DL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DL에서 이게 B점이고 이게 C점이었으니까 DL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DL 여기 직선 코스가 하나 있구나. 여기 직선 코스 하나 있구나. 여기도 있구나. 해서 잘게 다 쪼개요. 잘게 다 쪼개서 이렇게 다 쪼개서 이렇게 다 더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인테그랄이요. 그게 썸이라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다 더해줬어요. 다 더해줬습니까? 그럼 이 벡터는 어떤 벡터일까요? 벡터의 특성이 이거죠. 그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벡터. 이게 L 뭐라고 썼어요? 저기 L B에서부터 이런 얘기예요. B에서부터 C까지의 직선 벡터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해서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벡터가 있어요. A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다른가요? 이렇게 간 벡터는 다른가요? 같은 벡터지요. 그러니까 벡터의 합이라는 건 결국 시작점하고 끝점만 연결한 그 벡터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요게 바깥으로 나갈 때 가능한 겁니다. 그 바깥으로 나갈 때는 뭐라고요? 보존계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런 얘기예요. 에너지가 변경이 없이 보존되는 경우에는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걸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Q2의 L BC라고 그랬죠. LBC B에서부터 C로 향하는 그 벡터만큼의 일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2번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건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다 적용을 했으리라고 보고 결국 3번에 가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 이겁니다. 전위차. 포텐셜 디퍼런스 전위차. 그때 V라는 게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V. 그리고 B, C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BC라고 쓰는 것이 이게 마땅할까 싶은데 저거 BC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책에 어떻게 노트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BC라고 써져 있어요? 네? BC요?
BC라고 쓰면 C점이 기준이라는 얘기인데 요거 바꿉시다. 요거로 바꿔요. 지금 이 순간부터 CB로요. CB. 요게 기준점이에요. 요게 기준점. 여기도 이제 그렇게 썼잖아요. 기준점 B에서부터 C. BC가 아니라 CB로. BC가 아니라. 왜 이렇게 그 짬뽕이 됐는지 나중에 좀 규명을 하도록 하고 우선은 저거를 바꾸기로 B가 기준점 C가 그러니까 저기도 CB 여기도 CB 그러나 그 D가 CB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D는 그대로 있어요. 자 해서 이제 3번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VCB라는 것은 요걸 기준점으로 해서 CB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W B점에서부터 C점까지 Q클롱을 움직여 가는 것인데 그 Q클롱을 나눠줘 보자. 그럼 무슨 내용이 되겠어요? 1쿨롱당 이런 얘기가 되죠. 1쿨롱당 에너지 소모량 이런 얘기가 됐어요. 1쿨롱당 에너지 소모량. 그럼 단위부터 먼저 확인해 보면요. 단위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게 뭐였었냐면 요게 뉴턴파 쿨롱. 거기다 쿨롱을 곱했으니까 뉴턴.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힘이니까. 그러면 뉴턴에다가 미터를 곱했어요. 뉴턴에다가 미터 곱하면 뭐가 됩니까? 네? 뭐가 돼? 아이고 다시요. 지금 이거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럼 뉴턴 곱하기 미터가 뭐가 되냐고 지금 물은 거잖아요. 이 단위를 알고 있나요? 모른다고 그러면 또 안 배웠다고 또 우길 수도 있는데 내가 이제 미리 멱살을 잡을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디서 배웠냐 하면 물리학 개론에서 배웠어요. 적어도 너무나 오래됐나? 1년도 넘었나? 1년 가까이 되네. 단위가 뭐예요? 줄이에요. 줄. 줄.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줄이란 얘기고 이걸 쿨롱으로 나눴으니까 이건 뭐예요? 줄파 쿨롱. 이렇게 되겠죠. 줄파 쿨롱. 어쨌든 그렇게 된 것이니까 결국 어떤 내용이 될 것이냐 하면 줄파 쿨롱이라는 거 확인했고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여기서 요것만 없어진 거잖아요. 여기서 요거 쿨롱만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다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전기장의 세기에 반해서 B점에서부터 C점까지 뭘 움직여 갈까요? 이제는 아까는 Q쿨롱을 움직여 갔어요. 이번에는 1쿨롱을 전기장의 세기에 반해서 B점에서부터 C점까지 끌고 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볼테지라고 한다 그런 얘기. 결국 그게 뭐로 나왔냐면 웍 나누기 Q쿨롱 이렇게 나온 거긴 하지요. 그런데 결국은 주체가 얼마짜리냐 그러면 1쿨롱짜리다 그런 얘기예요. 1쿨롱짜리다. 그러니까 1이 안 보여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가면 에너지가 느껴져요, 소모가 돼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Q쿨롱을 갈 때는 W만큼 나오겠지만 1쿨롱을 가져오면 V만큼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에 반해서 1쿨롱을 B점에서부터 C점까지 끌고 갈 때 필요한 에너지량을 우리는 전위차라고 하고 그 단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볼트라고 부른다. 그거에 여기 있잖아요. BC를 CB로 바꾸세요. CB B점이 기준으로 해서 B점에서부터 C점까지 1쿨롱을 끌고 갈 때 우리가 제공해줘야 되는 또는 소모해야 되는 에너지량을 우리는 전위차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거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만 이거예요. 전기장의 세기에 반해서
B점에서부터 C점까지. 그리고 보종계를 다루는 한에서는 적분이지만 사실은 직선 코스다. 직선 벡터만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위차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전위차가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도 고쳐야 될 것 같고 다 고칩시다. 어쨌든 우선 요거는 아무 문제 없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것도 고칩시다. 이것도 고치기를 서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아마 순간적으로 좀 착오를 한 것 같아요. VCB는 저렇게 타고서 1번은 틀린 건 없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VCB는 VC 무한대에서 VB 무한대라고 하면 요게 기준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기준점이죠. 요게 기준점. 여기 기준점. 우선 기준점 중에 가장 이제 정확한 의미로 기준점이 뭐냐 하면 무한대. 우주 바깥에 저 멀리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거기는 적어도 우주 끝 거기라는 얘기는 거기는 뭘 뜻하는 거겠어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전하로부터 자유로운 거 그거잖아요. 거기서 힘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겠죠. 그래서 거기는 전위가 제로라고 놓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로인 점에 비하여서 C점에서의 전위와 그 무한대점에서 비교해서 B점에서 전위의 차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무한대를 너무 무겁게 여기지 말고요. 이게 중력 위치 에너지에서는 이 무한대 대신에 뭘 쓰냐 하면 뭘 쓰죠? 중력 위치 에너지의 표준점, 표준 중력 위치 에너지가 제로라고 취급하는 점 어디에? 상? 땅 같은 소리 안 해. 또, 야, 이것도 여직지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그래도 살아왔네. 이 해수면이에요, 해수면. 땅하고 다르죠, 해수면. 왜요? 해수면은요, 어디든지 다 똑같거든요. 땅은요, 그딴 게 어디 있어요? 한국 땅의 높이랑 미국, 일본 땅의 높이랑 다 달라요. 어떡할 거야, 그거? 근데 해수면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해수면에서부터 그 해수면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말할 땐 지오이드 서피스라고 그러는데 지오이드 면 그렇게 말해서 거기에서부터 위치 에너지가 위치가 이만큼일 때 그 위치 에너지가 얼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이제 전위를 다룰 때는 이게 무한대면 제일 정확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가 지금 현식이가 말했듯이 이번에는 땅. 왜 땅이가 있어요? 땅은 몽땅 다 그 전하를 그냥 다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체도 다 흡수를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체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접지 어떻게 해요? 집에서 접지할 때. 물론 이제 삼상 해가지고 지금 뭐 어디 전기 보이나요? 저기 보면 접지선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꽂기만 하면 되지만 저거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기다가 그 구리선 하나를 빼가지고 세탁기 같은 데다 이렇게 감아요. 도체에다 감아요. 그러면 이제 접지가 돼요. 어쨌든지 그런 모습으로 항상 전위차가 먼저 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의미인데 그때 이제 영전이 준거점을 쓴다고 했을 때 무한대를 쓰든지 아니면 대진을 쓰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럴 때 요렇게 쓰는 거, 요렇게 VC라고 쓰든지 VB라고 쓰면 이건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거. 두 점을 기준으로 했으면 이건 전위차다가 명확해지잖아요. 그죠? B점에 대한 C. 그런데 이건 하나뿐이 없다.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절대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전이.
절대전이라는 말도 있고 전이차라는 말도 있고 결국 이제 전이차 그러면 상대전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 의미겠다.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전기장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점 에너지인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는 이거라는 걸 우리는 이제는 알아요. 알 만큼 알았죠. 그럼 원점 에너지인 점전화 Q에 의한 전이라는 게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원점에 전이가 놓여진 것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는 원점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R이라는 것에 의해서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AR 이렇게 쌈박하게 이제 표현이 된다고요. 이랬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3번에 있는 대로 뭘 구할 거냐면 포텐셜 디퍼런스 BC가 아니라 CB입니다. 이것도 고치세요. CB. B점에 대한 C점에서의 전위 차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전기장의 세기에 반해서예요. 반해서. 되죠? 전기장의 세기에 반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B점에서부터 C점까지 몇 쿨롱을요? 1쿨롱을 끌고 가보자 이런 얘기예요. 1쿨롱을 끌고 가보자. 그럼 지금 전기장의 세기는 이미 구해놨잖아요. 그러면 B점에서부터 C점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에 AR이니까 여기에 DL이 있는데 이 DL은 뭘까요? 이거 DL은 지금 구면좌표계니까 이거예요. DR AR 플러스 RD 시타 A 시타 플러스 R 사인 시타 DB AB 이거지요. 맞아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DL이에요. 근데 웬걸 여기 무슨 성분만 있어요? R 성분만 있죠? 이거 필요 없죠? 이거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 뭐만 있으면 돼요? DR, AR만 있으면 되지. 이거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선 AR이라는 거하고 AR하고 내적을 먼저 시켜줘요. 그럼 1, 그죠? DR이 있으니까 R에 대해서 적분한다 이런 얘기야. R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 이건 다 상수잖아요. 이거 상수인데 R제곱이 있는데 R제곱이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거 적분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R분의 1이죠. 물론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그러면 C가 이제 오는 거겠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됐냐면 자 이제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기를 마이너스는 놔두고 왜냐면 마이너스하고 R제곱하고 같이 이제 적분이 될 거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 Q에 결국은 적분을 하게 되면 R분의 1에 B점, C점 이런 거라고요. B점에서부터 C점이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왔어요? 마이너스 R제곱만 빼놓고 4파 입실론 제로 Q는 뺐고 그 마이너스 R제곱분의 1 요것만 적분하면 되는데 그게 이렇게 적분되는 거니까 정적분할 때는 이것만 B점에서부터 C점까지 표시해 주면 되죠. B점에서 C점까지 뭐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쓰자고요. RB 세타 B BB지만 사실 이 정보는 전혀 필요가 없죠. 왜냐면 R 값만 필요하니까. 여기도 뭐만 필요한 거예요? RC 세타 C BC라는 어떤 정보가 있겠지만 그건 필요가 없고요. 뭐만 필요해? 요것만 필요하죠. 요것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C 분의 Q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B 분의 Q 이렇게 됐지요. 그죠? 그게 이거예요. 4파 입실론 제로 Q 분의 RB 분의 1 마이너스 RC 분의 1 그렇게 묶었지만 결국은 두 개의
그 말하자면 이제 두 어떤 값의 차이이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뭐 이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그러면 이제 C점에서의 전이가 이거고 B점에서 전이는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표준점이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구해졌다 하는 거. 자, 그럼 3번으로 가봅시다. 원점에 놓인 점전화 Q에 의한 전위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구한 게 3번까지 구했고 이제 4번으로 갈 겁니다. 결국은 이제 4번에 가서 거기 3번은 역시 저게 BC가 아니라 CB입니다. CB로 바꿔놓고 그래서 이제 전위차가 해결된 거예요. 전위차만 해결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정의를 해야죠. 전위를 뭐라고 할 것인가. 결국 전위를 이렇게 말하면 되죠. 결국 VR이라는 전위를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 플러스 something 상수값 K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RB라는 점에서는 요거 플러스 K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K 이런 얘기고 이거 플러스 K 이런 얘기인데 이것에서 이거를 빼주면 K는 사라지고 요 값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결국은 전위를 저거라고 정의하자 이런 얘기. 저거라고 정의를 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준거점을 하나 잡는 겁니다. 어떻게 준거점을 잡냐면 무한대에서는 0전이라고 하자. 그건 리저너블 하거든요. 그죠?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아주 먼 곳 여기 15명의 전화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멀리 있으면 여러분은 안 보여요.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얼마나 떨어지면요. 사실은 뭐 무한대까지 갈 것도 없고 저기 수원 정도만 가도 여러분은 안 보인다고요. 영향력도 없고요. 그것처럼 무한대를 0전이 준거점으로 하게 되면 결국 전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거가 된단 말이에요. 전위는 V라는 것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위를 이렇게 전위를 쓰기로 한다.